더 이상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다양한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다면, 더 이상 삶을 위해 고통과 권태를 느끼며 일할 필요가 없다면, 삶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 채 죽을 수 있다면,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목과 달리 멋진 신세계는 미래 암흑세계를 비판하는 디스토피아적 풍자 소설입니다. 이 멋진 세상은 고통, 불안, 불쾌함은 없는 완벽한 행복만을 만들어내는 신세계죠. 어쩌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동경하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것들을 디스토피아로 그려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멋진 신세계는 부화 공장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이 부화 공장은 닭과 같은 알을 부화시키는 공장이 아닌 태아를 부화시키는 대규모 집합단지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리는 미래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 아이를 낳을 필요 없이 정자와 난자의 체외 수정 및 부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등급이 나뉘게 되죠. 지능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알파 인간부터 최하위 단순 노동에 특화된 인간 엡실론 등급까지,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 알파의 경우 우수한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작하는 한편, 단순한 노동만 필요한 최하 등급의 인간은 지적 능력을 일부러 퇴화시켜 전능한 두뇌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각각의 인간들은 서로 다른 등급의 인간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쇠뇌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계에는 마약과도 같은 소마라는 약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즉각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어 고통, 불쾌,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세상에도 과학의 발전이 전혀 미치지 않는 원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살고 있던 야만인 존이 신세계로 초대를 받게 되며 내용이 전개됩니다. 존은 이 완벽한 세상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였어요. 고도의 문명과 과학 발달이 이루어진 이곳은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존으로 하여금 멋있고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 관리자들에게 통제받으며 행복과 쾌락에 길들여진 백치와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며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소설 말미에 야만인 존이 멋진 신세계를 떠나며 소리쳤던 이 외침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우리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저자 헉슬리는 신세계를 통해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해 점차 개성과 인격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 가려고 하는 종착지는 어디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설은 1930년대에 쓰인 작품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자면 작가가 그려냈던 멋진 신세계의 내용이 그저 단순한 상상 속 허상에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물학적 난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통한 출산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동물 복제를 넘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은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질병을 없애고 더욱 완벽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 또한 더 이상 영화 속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은 더 이상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25% 이상, 어린이의 경우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팩실, 프로작, 셀렉사 같은 항우울제는 인간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치료제입니다. 합법적인 치료제일 뿐 인간을 순간적으로 향락에 빠지게 만드는 마약과 헤로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순수한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 고통, 불안, 권태는 인류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날의 인류 문화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제들이죠. 대표적으로 고통은 정신과 신체적으로 아픔을 줌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권태는 지적 자극과 사회적 접촉을 갈망하게 만들고 학습하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줍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새로움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드라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죽은 후 놀랍게도 마치 천국과 같은 곳에서 정신이 들게 됩니다. 그는 섹스, 돈, 권력,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권태에 이어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결국 그는 그곳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자신이 있을 곳은 이곳 천국이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수문장은 그에게 말하죠.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고요. 2007년경 갤럽에서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0에서 10점에 이르는 사다리 척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삶의 의미가 높다고 응답한 나라는 시에라리온, 세네갈, 에콰도르, 앙골라, 쿠바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죠. 빈곤이 주는 고통은 단기적인 행복을 앗아가지만 그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고통, 쾌락, 권태, 그리고 불안과 같은 감정들을 삶에서 없앨 수 있다면 오로지 행복만이 남게 될까요? 어쩌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그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요? 고통과 고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삶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고통과 고난, 불안과 괴로움이 가치가 없거나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저도 이 소설의 멋진 신세계도 한 번쯤은 살아가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멋진 신세계는 유토피아인가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인가요? 감사합니다. 끝.